여러분, 지금 아이오닉 5가 출시되었죠. 어마어마한 흥행 돌풍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사전 예약 대수가 35,000대를 넘어서면서 현대차에 있는 기록을 다 씌웠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2021년도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7만 대입니다. 근데 이미 절반은 얘네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돌풍입니다. 지금 예약하더라도 1년을 넘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오닉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아차도 똑같은 이 EGM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초로 나오는 전기차 CV가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로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의 시대를 연 기업이 어디죠? 바로 테슬라죠. 근데 그 테슬라가 바로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이뤘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왔지만 꽤나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대중화를 되기엔 좀 멀었다라는 거죠. 인프라도 부족했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국내에 있는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국내로는 처음으로 이 아이오닉 5를 내놨고, 이게 정말 대박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오닉 5 관련해서 이 전기차와 그리고 전기차 부품, 그리고 나가서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나가서 풍산 뭐 이런 것까지 엮여 있는 것들을 모두 한번 다 같이 보면서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봤던 종목들의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가 심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아이오닉입니다. 이 아이오닉이 여러분 어떤 디자인을 형성한지 아십니까? 바로 현대차의 혼이 담겼던 포니를 지금 형성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디자인은 언빌리버블. 디자인으로 이 차를 가지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건 절대 그냥 말도 안 되고요. 정말 디자인하는 끝내주게 잘났다. 그리고 곧 나올 기아차 이 CV인데요. 바로 이것도 전기차 이제 EGM 플랫폼을 바탕으로 나온 차인데, 이 차도 지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부분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있고, 또한 아이오닉과 CV에 대한 부품을 하는 부품주들은 모멘텀이 두 개겠죠. 아이오닉에 달면 CV도 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자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EGM가 뭔지 다들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전기차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대차가 투싼 뭐 산타페 뭐 이런 차들이 있죠. 그럼 차마다 다 이런 차체가 다릅니다. 근데 EGM는 뭐냐, 쉽게 말하면 조립 컴퓨터랑 똑같아요. 우리 조립 컴퓨터를 할 때 CPU 넣고 내가 고르고 램 고르고 뭐 그래픽카드 고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립을 해서 원하는 가격에 맞추는 거잖아요. 바로 이 EGM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요, 그렇게 조립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뭐냐면요, 일반 내연 기관차랑 다른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차를 하면 다 엔진이 어디 있죠?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본네트 거기가 다 엔진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볼 때 그 그릴이라 그러죠. 그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현대차도 이제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열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안에 엔진에서 나오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가 뭐 냉난방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릴이 전혀 무방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거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EGM에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 바로 엔진이 앞에 없습니다. 엔진이 없죠. 왜?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가 어디 깔려있냐? 바로 여기 밑바닥에 깔려있죠. 밑바닥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공간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뭘까요? 훨씬 더 차를 할 때 실내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체는 투싼 정도 크기거든요. 이 실내는 팰리세이드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팰리세이드 타보신 분 있나요? 산타페 타신 분들은 많을 건데 팰리세이드 뭐 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실내가 팰리세이드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 차가 엄청나게 유용하게 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차는 엔진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전기차 같은 경우 무게중심이 바로 이 하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배터리가 쫙 깔리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변속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밟으면 차가 바로 나갑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차를 이렇게 딱 밟으면 차가 이렇게 변속 구간이 오토 같은 거 하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게 없이 그냥 쭉 나갑니다. 그래서 제로백이요, 막 3초에서 5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내연기관차 현대차나 이런 걸 탈 때 제로백이 3초나 5초면 뭐 벤츠나 BMW 슈퍼카 정도 타야 됐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오닉도 지금 제로백이 한 5초 정도 되고요. 뭐 테슬라나 이런 여러 차들도 3초에서 5초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토크가 높아요. 차의 힘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주행거리입니다. 이 전기차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진입장벽이 뭡니까? 주행거리죠. 우리가 판단하는 주행거리 잣대는 보통 500km입니다. 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게 보통 뭐 400에서 500 정도 되거든요. 뭐 차가 막히고 하면. 그죠? 그래서 보통 이 400에서 500km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EGM 부분은 원래는 500km라고 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부분은 400km에서 뭐 430km 정도 되죠.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이 끝났는데 아직 정확하게 현대차가 몇 킬로다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그 코나 EV 리콜 사태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조사했더니 뭐 배터리 셀 부분에서 이제 과실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LG솔루션이 7, 현대차가 3 해가지고 이제 리콜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노트북 같은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노트북도 충전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를 완충하고 다 쓰고 다시 완충하고 쓰고 완충하고 쓰면요 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트북도 충전할 때요 그 80% 이렇게 제한 걸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도요 내가 완충 100%를 다 쓰면 주행거리 늘어날지 모르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가 훨씬 더 빨리 소모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재나 그런 안전 위험성도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현대차가 이 아이오닉 5를 발표했을 때 실망한 게 뭐죠?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아마도 코나처럼 97%를 다 사용하진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굉장히 강해요. 오케이? 아마도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로 이 배터리 충전을 제한을 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80%에서 90%를 쳤기 때문에 410에서 430이지 만약에 기존의 코나 EV처럼 했더라면 아마도 400 후반에서 500km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아차 지금 CV도 나왔는데요 이번 1회 충전은 500km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EGF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기술력이 딸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 이슈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조금 더 안전성을 택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전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선 이미 35,000대가 사전 수요가 나왔고 유럽도 3,000대만 받았는데 이미 완판됐죠. 이 계약금이 135만원씩 계약금을 걸어야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대나 국내 같은 경우도 뭐 35,000대가 나온 게 그냥 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부품을 공유합니다. 최소 50%가 부품이 공유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이 부품의 원가가요 2%에서 한 8% 정도까지 절감이 된다라고 해요. 이게 퍼센트로만 보면 굉장히 작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이 차 아이오닉도 원래 보조금 다 빼면 5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여기서 2%에서 8%는 꽤나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기차는 한마디로 돈이 되는 차다. 여러모로 지금 우리는 이 아이오닉의 선풍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이오닉을 말할 때 신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테슬라를 꼭 언급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테슬라와 각종 경쟁업체 차들과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테크 유튜버들이 뭐 하죠?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막 스펙을 비교하잖아요. 뭐 이게 화면은 얼마나 선명해졌고 크기는 얼마나 커졌고 배터리가 얼마나 조금 더 좋아졌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따지나요?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요. 그것은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주요 전기차의 모델별 제어를 비교해놨죠. 근데 사실 여기서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아이오닉 5도 실내는 텔세이드급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휠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뭐 모델 Y보다 조금 크고 뭐 작거나 아니면 뭐 길이나 와이드 헤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내가 정작 아이오닉을 구별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최대 주행거리죠. 270마일이 보통 여기서 이제 마일을 계산하면 410에서 430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넓고 ID4 폭스바겐보다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오닉이 테슬라에 비해서는 조금 딸리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배터리 충전을 80%나 이런 부분으로 제한을 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술력의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추후에 아이오닉 6나 7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테슬라보다 더 좋은 주행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모델 Y 테슬라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 외 경쟁 차종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DC 고속 충전 전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가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더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50W는 지금 아이오닉이 처음이죠.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첫 차를 아이오닉 5를 탔습니다. 350W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탔다가요. 제가 만약에 ID4를 타면요. 절대 못 탑니다. 충전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전압의 와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대차가 가장 앞서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연관성이죠. 80%가 충전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무려 1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테슬라는 20분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는 45분, 여기는 38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지금 아이오닉의 경쟁이 이 세 종이 있는데 보시면 테슬라보다도 더 빠릅니다. 내가 만약에 전기차를 사러 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아이오닉 5랑 모델 Y랑 E랑 ID4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아이오닉과 테슬라를 고려할 거예요. 왜? 충전 속도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경쟁력이다. 그리고 여기 뭐죠? 최고속 충전. 이게 뭐냐면요. 5분 만에 62만 100km가 충전됩니다. 100km만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시내, 그러니까 수도권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충전할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오래 걸립니다. 기존의 코나 EV 같은 경우는 30분, 4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럼 이런 거죠. 제 충전도도 적잖아요. 근데 갔는데 누가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또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랑 또 그걸 내가 충전하는 시간까지 하면요. 뭐 1시간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계신 분들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경기를 충전하는데요. 그 때문에 예를 들어 러시아워 시간에 이렇게 딱 걸리면요. 그 1시간이 거의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 이 전압 크기와 그리고 80%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5분을 충전한 초고속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미 경쟁 업종과 비교할 때 충분히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아이오닉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정말 기대되는 차구나. 우리가 이것을 직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이 현대차가 얼만큼 전기차를 팔았는지 점유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요. 가장 많이 팔린 부분은 테슬라입니다. BYD는 아시겠지만 중국이죠. 중국 내에서만 잘 팔리고 다른 국가에서 안 팔리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기아차는 어디 있었죠? 여기 보시면 1000대 만대 83,000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테슬라와 BYD가 거의 1등권이었고 르노, 닛산 요 정도가 2등권 나머지가 이제 3티어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BMW, 뭐 상해, 폭스바겐, GM 다 비슷한 거예요. 2019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테슬라는 크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YD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를 보면 지금 83,000대를 팔았는데 무려 132,000대를 팔면서 점유율이 높아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에 있던 뭐 폭스바겐, GM, 상해자동차, BMW 있던 것들이 다 상승했죠. 이 말은 뭡니까? 전기차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잘 팔았지만 이거는 전기차가 좋았구나. 자, 그럼 2020년 작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역시나 테슬라는 또다시 놀라운 성장을 거둡니다. 1000대 만대 47만 4천대를 팔았습니다. 보시면 근데 놀라운 게 뭐죠? 어떤 기업이 튀어나왔죠? 네, 폭스바겐이 튀어나왔죠. BYD는 거의 몰락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폭스바겐이 거의 테슬라와 지금 1티어급으로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두권은 어디냐? 테슬라, 폭스바겐입니다. 오케이? 그럼 2순위권을 볼까요? 르노, 닛산, 미쓰비시, BMW, 현대기아차, GMW, 다임러 이 기업 정도가 지금 2순위가 되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지금 확실히 보면 2티어에는 확실히 드러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방금 뭐 봤죠? 이 ID4가 폭스바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폭스바겐의 ID4보다 아이오닉 5가 모자른가요? 여러분들 한번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리고 곧 나올 기아차의 CV도 ID4보다 안 좋게 나올 거야 스펙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큼 크게 성장하는지 보냐면요 2018년대 전체 지금 전기차 시장이 200만 대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300만 대가 넘었죠.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50%가 넘게 성장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폭스바겐과 전혀 부족하지 않은 스펙을 바탕으로 신차가 출시되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BMW 있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오닉 5와 기아차 12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젠프를 바탕으로 최초로 내놓은 차죠. 그런데 지금 이 BMW와 벤츠 같은 경우는요 2025년도에나 돼야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초로 전기차를 내놓으려는 게 계획이에요. 지금 2021년도에 아이오닉이 나왔는데요 BMW나 벤츠 같은 이미 유럽에서 명차들이 2025년도가 그때가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이미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충분히 그 유럽 환경 부분에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미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그 시후에 엄청난 오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기아차가요 테슬라가 그 다음으로 나와서 지금 폭스바겐과 현대기아차는 진짜 전기차에 오리를 때린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이는 그룹이 어디냐면요 폭스바겐과 현대기아차입니다. 이 두 개의 지금 종목이 엄청나게 전기차에 강한 드라이빙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오닉 5가 절대 경쟁차종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우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오닉 5를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이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올해 판매 목표가 7만 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곧 다음 주에 기아 CV가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 제네시스 전기차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오닉을 만드는 회사는 현대차죠. 근데 현대차가 좋을까요? 그러면 아이오닉 관련 전기차가 많아지니까 전기차 부품주가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당연히 좋겠지만 아마도 이 아이오닉 5에 탑재된 부품사라면 아이오닉 6에도 탑재될 확률이 높고 기아 CV에도 탑재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제네시스도 탑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올해 판매 목표가 7만 대입니다. 국내에서 2만 5천 대 정도였고
부분이었고요. 나머지가 해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만 이미 35,000대가 사전 계약이 다 됐죠. 이것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유럽에서는 3,000대가 완판됐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 4만 대는 이미 팔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미국은 데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겠구나.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부품주를 본다는 건 뭐죠? CV도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 아마도 판매 목표가 비슷할 겁니다. 7만 대만큼은 아니지만 5만 대, 6만 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말 전기차 부품주가 파이가 커지겠구나. 테슬라가 나타나서 전기차 시장을 미국에서 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에서는 뭐 테슬라 수요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차는 토종 자동차 기업이고 글로벌 메이커인데 얘네가 아이오닉을 내는데 이 차가 정말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부품 섹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품주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이 딱 표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요. 어쨌든 EGF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를 내놨죠. 부품 사업도 엄청 키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가 실제로 강세가 되고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코비라니 말씀하신 것처럼 뭐 MC넥스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우리는 수혜주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부품 섹터를 가져왔죠. 여기서 어떤 종목이 수혜가 있을지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품주를 주목해야 되냐 한다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HVAC 이 부분이 지금 내연기관에도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단가가 3배가 비쌉니다. 전기차가. PT시터 부부죠. 지금 내연기관 차는 10인데 전기차는 120입니다. 단가가요. 12배나 비쌉니다. 파워트레인 볼까요? 100인데 300입니다. 3배 비쌉니다. 컴프레서도 똑같이 3배 비싸고요. 이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4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펌프나 밸브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냥 20배나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전기차가 단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할 때 기관에서 뭐라고 말하죠? P와 Q가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한다. P는 뭐죠? 가격이죠. 그리고 Q는 뭐죠? 수량이죠. 그럼 P를 체크해 볼까요? 지금 전기차 관련된 P 가격은 훨씬 더 센 부분 우리가 눈으로 봤죠. 그럼 Q 볼까요? Q는 지금 아까 보셨지만 현대차가 뭐 2018년에 8만 대 팔았고 2019년에 13만 대 팔았고 올해도 팔았는데 지금 아이오닉 관련된 순수 전기차가 처음 났는데 Q도 늘어나죠. 그럼 지금 주가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전기차 전용 부품 단가가 굉장히 세다. 그 말은 뭐죠? 수익성이 좋다.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주가나 그런 부분으로 리레이팅이 나올 것이다.